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하자 곽병선 총장이 교육부에 사퇴서를 냈습니다. 사퇴 절차 마무리 이후 연말 새 총장 선출 때까지 김동익 입학처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익산시 의회는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하며 공유재산관리계 해관을 보류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대학별 맞춤형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하자 곽병선 총장이 교육부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퇴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올해 연말쯤 총장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군산대.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정량평가에서는 45점 만점에 44.2점을 얻어 98%의 득점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 학습 역량, 취업 지원 등을 나타내는 정성평가에서는 51점 만점에 78%, 39.8점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대는 지난달 이의 신청을 했지만 최종 탈락되자 곽병선 군산대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곽 총장은 최종 탈락이 결정된 지난 3일 이메일로 사퇴의 뜻을 밝히고 이틀 뒤 교육부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총장은 군산대 탈락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하고 여러 노력에도 결과를 바꾸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기가 6개월 남은 곽 총장이 중도에 사퇴함에 따라 군산대는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3주가량 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곽 총장의 사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곽 총장의 사퇴가 받아들여질 경우 군산대는 오는 12월 초 신임 총장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예정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총장 선거가 차기 총장 선거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군산대는 3년 동안 연간 40억 원씩 12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제한이었고 다른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 40억 정도에서 120억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제외가 되죠. 이제 군산대가 이제 총 예산이 1,700억 정도 되는데 40억 정도를 못 받아도 학교에 큰 타격이 없고. 군산대의 한 해 총 예산은 1,700억 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는 주말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콜센터는 국민지원금 신청과 접수, 지급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14개 시군의 자체 콜센터와 연계해 가구 구성에 대한 문의사항과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등 각종 민원 상담 사례 역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24를 운영합니다.
보조금 24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서비스로 양육수당과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5개의 정부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24의 운영으로 그동안 보험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놓쳤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과 익산 지역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서민 경제 부담 완화와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이달부터 평균 2.34%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가 3.37%가 인하되고 군산은 1.51%, 익산은 0.9%입니다. 현재 군산 지역은 군산 도시가스가, 익산은 전북 에너지서비스가 공급업체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익산시의회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대체 부지 검토를 요구하며 익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류했는데요. 익산시는 더 이상 대체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며 시의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다시 막혔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의 끝에 보류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설 어양동 부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작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상황. 찬성 주민들은 동북권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반대 주민들은 녹지공간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반 주민들은 익산시의 진정을 각각 낸 상태입니다. 다수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 익산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8번 공원 이직으로 정한 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포함시켜 건립하려 했지만 개발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 지금의 어양동 부지 5,400여 제곱미터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함께 익산시 제2청사 인근에 있는 노인회관 이전이 같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마당 테니스 공원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그 중앙체육공원에 그 테니스장 부지가 있죠. 그 부지도 한번 검토해보면. 이에 대해 익산시는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시설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확정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부지였던 8번 공원 이지구는 새로운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며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업체가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양동 부지가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익산시는 다음 회기부터 다시 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양동 부지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시의회와 더 이상 적격 부지는 없다는 익산시. 동북권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욕설 파문이 또다시 일면서 윤리위원회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익산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 의원이 B 의원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오늘 오후 A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황현 전 도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정무특보에 내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무특보는 이사관급으로 특별한 공모 절차 없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초대 정무특보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2월까지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 공석입니다. 황현 전 도의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대 대선이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배포물이나 게시 행위도 금지합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모두 금지됩니다. 익산시가 전화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 관리 시스템을 80여 곳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청사 등 50곳에 적용되고 있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 관리 시스템을 산하기관 30여 곳에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출입 시 QR코드 인식과 수기명부 작성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수시 모집 기간이 다가오면서 지난해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윤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실시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 198곳은 내년도 신입생 34만 6,553명 가운데 26만 2,378명인 75.7%를 수시 모집으로 뽑습니다. 77%였던 전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정시 모집보다 문이 넓어 6장의 수시 원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의 확대입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지역 모든 대학교가 10%에 가까운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합격 점수가 하향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의 모든 대학교가 10% 정도의 교과 전형을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작년도보다 점수가 약간 하향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약수령 논술이 도입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약수령 논술은 단답형과 주관식 문제풀이 형태로 출제되는 약식 논술고사로 수도권 및 주요 대학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적성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성을 폐지하고 전부 논술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논술은 일반 논술과는 달리 약수령 논술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에 앞서 대학과 전형별 지원 자격과 일정, 수능 필수 응시 과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은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원하셔야 할 겁니다. 대학으로 향하는 문들 중 가장 넓은 문인 수시 전형. 수험생들이 6장의 수시 원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62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5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940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2,32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과 고창 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707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4를 기록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 동안 연장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참석 인원을 49명에서 99인까지 허용합니다. 도는 300제곱미터 이상 준대규모 점포와 종합 소매업에 대해서는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했습니다. 익산 지역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석이 운영됩니다.
익산시와 한국외식업 중앙회 익산시 지부는 음식점 200여 곳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구분이 가능하도록 안내판 2,000개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축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에 걸쳐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와 대형 축사 등 도내 160곳을 점검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가축 분뇨로 액비를 만든 A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하루 동안 선박 4척이 표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여선 1척과 수상 레저기구 2척, 수중 레저기구 1척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추진기 고장과 배터리 불량, 기관 고장 등입니다. 이날 4건의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36명이며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대학 교수 1000여 명이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전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른대통령, 경제대통령 찾기 전북지역 교수 모임은 정세균 전 총리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경제대통령이자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바른대통령의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냉철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지지선언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도의회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연평균 1,700건이 넘는 가사소송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가정법원이 없는 전국 4개 지방법원 가운데 하나라며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완주에는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주군 법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노래 공모를 중단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도민의 노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공모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모 일정을 중단한 것이라며 도민의 노래 재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민의 노래는 친일 시인 김해강이 작사해 친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추모관이 총량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모관을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량 예약제는 하루 1,0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약은 군산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익산 도시농업관리사 27명이 배출됐습니다. 익산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6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전문 인력 2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이해와 가치, 체험교육 농장 현장 교육 등과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관리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한의학 국제협력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한의학 국제협력교육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의학 해외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또 한의학을 통한 국제협력 사업을 포함해 한의학 연구와 평가인증기관 교류협력 사업 등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 상고가 37년 만에 청룡기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군산 상고는 어제 공주 시립야구장에서 열린 제76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충암고에 3대7로 패배했습니다.
군산 상고의 청룡기 준우승은 1993년 이후 28년 만으로 이번이 역대 5번째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남중동 발전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2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미성동 관내 자생단체 3곳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의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1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